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서울대 공책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지금 이 채널에서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제 그 친구가 찍어준 또 다른 채널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서울대 공책을 지금까지 몇 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서울대 공책이 들어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저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저만이 부르는 명칭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어, 거듭 말하지만 지금 이 브레인스토밍 영상을 다 찍고 난 후에는 조금씩 이거를 이제 좀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공책에 이게 서울대학교 로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책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어 그거 말고는 아무런 서울대와 연관이 하나도 없는 저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 공책에 제가 기재를 했던 것들에 관련된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건들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고 이렇게 생겼고, 이제 펼치면 이런 식으로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티셔츠, 뭐 신발, 그리고 뭐 바지, 긴 바지, 반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만들었었어요. 어, 그 제가 살아온 영상을 그 짧게 다룬 시리즈를 이미 올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살 때 삶이 다소 고달팠습니다. 그때 정말 가진 게 없고 정말 아는 게 없고 참, 네,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고 싶어도 쉽게 어울릴 수가 없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뭐 가난했다던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히 불행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어,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학을 가면은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좀 부족했겠지만 제가 이제 돈이 없고 또 부모님과의 이제 그게 없이 저 혼자서 돈 없이 서울에서 생존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제 가능하게 너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때 이후로 지금 16년이 흘렀는데, 지금 제가 그때 저를 이제 다시 지금의 지식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겠죠. 이제 돈을 어떻게, 얼만큼 매월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최저 생활이 되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출의 대상이 이 욕심의 영역에 있는 건지, 최소 생계 유지의 영역에 있는 건지가 이제는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체력도 돈도 뭐도 전부 다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할애하는지에 따라서 저에게 돌아오는 만족감이나 스트레스나 당혹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른 건데 이제 그거를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건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비디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은 생활을 하다 보니 이 학교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당연시 여기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에피소드는 이제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누가 상을 당해서 뭐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뭐 그땐 나이가 어렸으니까 결혼식까지는 없었겠지만 뭐 몇 년 뒤에 이제 결혼식에 입을 옷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름이 되면 반팔이 필요하다든지 세탁을 한번 하면은 그 옷을 하루 이틀 동안 못 입는다든지 그러면 여분의 옷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내가 너무 튀는 옷을 사면은 다른 옷과 매칭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그거에 걸맞는 뭐 우산이라던가 뭐 신발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학과에 들어갔으니 뭐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알기는 좀 어려운 거긴 했는데 어쨌든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도구를 어느 정도로 사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과제들을 정상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지 컴퓨터는 얼마짜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이러면 또 벙쪄가지고 나는 그거 살 돈이 없는데 겨울이 다가왔는데 너무 추운데 내복이 필요한지 외투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맨투맨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 서울의 한겨울에 막 영하로 떨어지는데 너무 추운 거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종이를 딱 꺼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다들 뭐 하나쯤은 있는 건데 이거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범주인 거야? 하면서 논했던 게 이 공책인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대가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관심사나 관점이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거를 디폴트한 어떤 목록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렵겠지만 이런 거 보세요. 귀걸이까지 막 있어요. 기본 스터드, 기본 귀걸이, 기본 링 귀걸이, 그 다음에 큐빅 귀걸이. 이때는 이거 하나 정도 있는 게 다들 하나씩은 있는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때 당시에도 이거는 나의 취향으로서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정도는 왜냐면 이때도 욕심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남들 다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거 나 하나 정도만 갖자. 다들 이거 있던데 왜 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때는 좀 더 이제 순진했던 단계였지만 어쨌든 이것의 취지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뭐가 필요한데 뭐가 최소한으로 내가 미리 구비를 했어야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스무스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거에 맨날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이라든지 칫솔, 치약, 무비누 왜냐면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세수를 하려는데 이제 세수할 그 제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또 생활을 하다가 언제 보니까 그게 또 떨어져 있어. 또 사야 돼. 또 살 돈이 필요해. 그럼 아니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이 돈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어도 있어야 되고 수건도 있어야 되고
뭐 샤워할 때 이제 몸 밀 수 있는 샤워 타월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손톱깎이도 있어야 되고 뭐 면봉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다 남들 다 하나쯤 있는 거야? 혹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뭐 돈이 났다고 그러니까 돈 좋아 뭐 벌지 뭐 근데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사려면 얼마나 드는 거야? 뭘 어디까지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 계속 도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대 공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같은 것들도 여기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게 됐죠. 이 중에서 딱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시대마다 이건 달라지겠지만 각 시대마다 그 사회, 내가 속했던 사회. 예를 들면 이 시대 때 제가 뭐 뉴욕에 있다거나 이 시대 때 제가 뭐 아프리카에 있다거나 뭐 남극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필요한 품목이나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거든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그 기본이라고 여기는 것이든 그 시대와 사회에 상대적으로 관여가 된 어떤 디폴트한 물건의 품목들 그 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뽑느냐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흐릿하더라도 그 범주라는 거는 어디엔 있을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 필요 없다. 근데 뭐 속옷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범주가 있잖아요. 이 극명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다 보면 중간에 어떤 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품목이 될 것이다. 그 기본적인 품목 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 이후로 17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활발하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폴트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제 디폴트하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여기 보면은 뭐 맥주가 얼마나 디폴트한지 모르겠어요. 뭐 비타오, 바카스, 심지어 바카스 아니고 바카스인데 바카스라고 적어놨네요. 악마의 유혹, 이 커피 이름이죠. 스타벅스. 그러니까 지금 이 목록을 보면은 이제 뭐 그 시대가 그 시대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둘째치고 이제 어떤 취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과 이제 객관적인 것들을 좀 구분하지 못한 어떤 목록이긴 합니다. 아주 초창기의 목록이라서 좀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보냐, 뭐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혹시 여쭤보신다면은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영양,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권장량이 있고, 뭐 최대 섭취량이 있고, 최소 뭐 섭취량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3개 정도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범주를 그거 자체가 이제 디폴트인데 이제 그거를 토대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역으로 추론을 하죠. 그래서 이거 영양소를 현실적으로 좀 가까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너무 비싸지 않은 식재료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식재료가 이제 디폴트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 음식은 제가 이제 자주 다뤄본 토픽은 아닌데 작년에 한두 달 정도 다뤄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를 고르는 어떤 조건도 한 20가지가 넘고 이제 로컬에서 접할 수 있느냐, 뭐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뭐 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조리법은 어떻게 되느냐, 손질법은 어떻게 되느냐, 판매하는 단위는 한국에서 어느 단위로 판매를 하느냐, 그리고 뭐 보관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레시피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지만 나름대로의 제가 무슨 대단한 기관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 케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라도 얻을 수 있게 어떤 방향성, 어떤 가능성이라도 맛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봤더니 되기는 돼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주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들은 엄청나게 팬시한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뭐 아주 팬시한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엄청 맛있는 요리를 뭐 관심을 갖는다거나, 맛있는 요리 좋아하죠. 팬시한 디자인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역할로서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 분야는 좀 재미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제대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도시 밑에 수돗물이 어떻게 지나가고 썩은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너무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런 일을 생활 속에 하듯이, 도대체 그럼 어느 것이 기준이고 어느 것이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음식이 어렵더라고요. 음식이 정말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간단한 뭐 어떤 레시피가 좋아요, 팁이 있어요, 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사람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횟수가 다르고,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집에서 먹는다, 내가 무엇을 선호를 한다, 그 다음에 나의 주방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 어떤 시설이 있다, 뭐 오븐이 있다 없다, 전자레인지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쓸 줄 안다, 나는 후라이팬을 쓸 줄 안다, 나는 달걀을 깰 줄 안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줄 안다, 못 버린다, 나는 설거지를 할 줄 안다, 못 한다. 설거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기술이거든요. 이게 내가 서툰 부분이 있으면은 되게 하기가 싫어요. 서툰데도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되게 하기가 싫고, 내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게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고 하더라도 되게 자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거지라는 부분, 또 음식물을 뭐 조리를 하는 부분, 혹은 마트에서 구매 와가지고 어떤 손질을 하는 부분, 또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식재료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떤 식재료는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이게 상온인지 냉동인지 뭐 실온인지 뭐 냉장인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내가 이거를 얼마나 몇 등분으로 소분을 해야, 내가 어떤 음식에 얼마나 자주 할애를 해야 이게 썩은 음식이 안 나오는지, 낭비가 안 되는지,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가장 스스로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 안 하려고 되게 조심을 해요. 저는 많은 제가 지향하는 어떤 내용들이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거를 증명하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너무 가설만 던지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소박한 삶 속에서 저는 요렇게 삽니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버전으로 바꾼다면은 음식물을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제가 가진 주방의 한계 안에서, 제가 가진 어떤 일주일의 시간 안에서, 제가 가진 어떤 조리할 수 있는 기술 안에서, 제가 근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재료의 선 안에서, 이제 한국인 권장 영양 섭취, 권장량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근접하게라도 충족을 하려면은 어떤 식재료를 어느 비율로 샀어야 됐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하기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지속 가능한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혹시 다룰 수 있으면 조금 뭐 거의 다 말한 것 같긴 한데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조차도 불과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에서 넘어오면서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그게 이 서울대 공책을 썼을 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저의 생활 속 관심사입니다. 이거를 다 스캔을 하진 않았는데
뭐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캔을 하기엔 좀 너무 부끄러운, 너무 쑥스러운 내용도 많이 있네요. 뭐 비타민을 먹는다, 변비엔 요구르트와 뭐 숙변 파이버를 먹어야 된다,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과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쫙 하고 있는 게 이 공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삿짐용 테이프가 있어야 된다, 비상용 라면이 있어야 된다, 쌀과 다시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불이 있어야 되고, 얇은 담요가 계절별로 있어야 되고, 뭐 받은 뭐 카드나 편지, 뭐 예전에는 저는 이제 세대가 조금 좀 걸쳐 있는 세대라서 어릴 때는 편지 또 해외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편지나 카드 이런 게 꽤 많아요. 실물로 출력하는 사진들도 꽤 많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한다, 청소기, 뭐 필터, 또 유리 닦는 세제, 주방의 기름, 또 세제, 뭐 행주, 설거지 구물, 학교에서 필요한 도구들, 뭐 별걸 다 여기 써놨는데, 뭐 현금 카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증이 또 어디 필요해야 되고, 뭐 문구류는 또 어떻게 필요하고,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무슨 증명서를 항상 구비를 해놔야 되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대 공책이라고 부르는 저의 작지만 제 삶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